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코로나19로 일상 업무를 중단했던 각 시군구의 보건소가 어제부터 일제히 업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일단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코로나19 업무를 당분간 겸해야 해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건소 진료실이 오랜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 등의 인력을 보태고 문을 닫은 지 2년 3개월 만입니다. 반갑기도 하고 또 아무튼 염려되기도 하고 성심성의껏 가족을 보듯이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핵검사와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도 정상화됐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10배 넘는 돈을 내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후유증이 좀 있는가 싶어서 상담하러 왔는데 마치 오픈된 것이 오늘이라고 그래서 오늘 잘 왔네요. 뭐 상담료도 없고 진짜 오늘 개탔네요. 하지만 보건소 직원들은 조심스런 우려도 합니다. 완전한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보건소 운영이 재개되면서 현장에선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가 동시에 운영되는 데다 코로나19 지원 업무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업무에 올인했던 그 인력들이 다 빠져나가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방역당국은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오전 진료만 하는 등 각 보건소 상황에 맞춰 업무를 점진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이른바 경비원 갑질방지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의 업무가 아닌 일을 하거나 폭언, 심지어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여전하다고 합니다. 한 아파트 경비원의 사정을 민소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자정을 막 넘긴 시각, 술에 취한 남성이 아파트 경비실을 서성이더니 근무 중인 경비원에게 반말과 욕설을 퍼붓습니다. 너 제대로 근무하고 있어? 뒤졌어. 가해 남성은 술에 취한 아파트 주민. 물건을 집어던져 경비원은 손을 다쳤고 이 일로 받은 충격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협박과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인간 취급도 못 받고 그냥 살다 보니까 좀 진짜 죽고 싶다. 우울하더라고요. 사는 게 좀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 좋은 일 듣고 나니까. 지난해 10월 말부터 이른바 경비원 갑질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관련 법은 관리사무소 업무를 보조하거나 택배를 배달하는 일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경비원들이 대신 밀어준다든지 천지 작업을 한다든지 경비원들 일이 아닌 것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정된 법은 업무 범위만 한정하고 있을 뿐 인식을 개선하거나 폭언, 폭행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어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현장 소장 이모 씨 등 관계자 11명과 법인 3곳이 구조 검토 없이 공법을 바꾸고 지지대 철거와 콘크리트 양생 부실 등으로 건물 붕괴에 영향을 미쳐서 6명이 숨지고 1명을 다치게 했다며 공소 요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검찰이 지적한 위반 사항이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인지 불명확하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 격전지를 둘러보는 연속 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무소속인 재선의 현직 시장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다른 무소속 후보까지 4명이 경쟁하고 있는 나주시장 선거를 유승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비 후보가 10명이 넘었던 나주시장 선거는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윤병태 후보와 경선 배제 뒤 무소속으로 나선 강인규 후보, 탈당 뒤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차남 후보, 무소속 양승진 후보까지 4파전으로 정리됐습니다. 윤병태 후보는 시장 교체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승리를 자신합니다. 원도심과 영산강을 연계한 문화관광 활성화가 대표 공약입니다. 읍성을 이제 제대로 복원을 하고 그 복원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나주천을 생태 물길로 공원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이 지역을 찾고 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지차남 후보는 민주당 공천에 불공정을 제기하며 집권 여당의 후보로 나서게 됐다고 말합니다. 복지와 생활의 편의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소멸돼가는 지역 지방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공의료원을 제가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RF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을 하겠습니다. 무소속 양승진 후보는 오랜 나주시청 공무원 경험으로 행정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합니다. 투명한 행정과 인사 혁신 등을 공약했습니다. 시청 정문 앞에 회전 노타리를 만들어서 모든 버스가 민원실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50원 가지고 광주 시내버스를 나주 전 지역을 앞으로 풀겠습니다. 강인규 후보는 민주당 불공정 공천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무소속 당선을 기대합니다. 원도심 신산업 유치와 지역별 발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나주의 중단 없는 발전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각 지명의 앞 글자를 따서 영원 빛남이라는 실크로드라고 이름 지어봤습니다. 공천 잡음에 따른 무소속 연대가 힘을 발휘할지, 민주당이 수성에 성공할지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강동원 광주시 교육감 후보가 박혜자, 정성홍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강 후보는 어제 광주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5인 경쟁 체제에서는 광주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오는 26일까지 설문형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 후보를 확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혜자 후보는 환영의 뜻을 밝혔고 정성홍 후보는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서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일단 만나보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장성 황룡강 꽃길축제가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개막해 꽃 양귀비 등 10억 송이에 이르는 꽃을 오는 29일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장성구는 장성대교 인근에서 수상 자전거와 전동열차를 운행하고 메뚜기 잡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이 다음 달 1일 다시 문을 엽니다.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은 전국 최초 한옥 유스호스텔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 청소년 단체 또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도군이 2022년산 물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4% 늘어난 10만 천여 톤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진도군은 고품질의 원초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김 생산 어업인들의 꾸준한 어장 관리로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7일 3년 만에 재개된 강진 마량 놀토수산시장이 3주 만에 누적 방문객 11,200명을 기록했습니다. 마량 놀토수산시장은 2019년까지 연평균 18만 명 이상이 다녀갔으며 올해는 10월까지 모두 30여 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라남도가 폭염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폭염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한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 특별 전담 조직은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과 폭염 대비, 광역 대응 체계 확립 등 5개 전략, 17개 중점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특히 공사장 야외 근로자와 고령층 위주의 영농 작업자, 그리고 독거노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폭염 대응 물품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전국 택배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어제 CJ 대한통운 호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노사 합의 사항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말 표준계약서 체결 등을 요구하며 2개월간 파업을 진행했다가 협상 타결로 업무에 복귀했지만 일부 대리점에서 택배 기사들에 대한 계약 해지를 철회하지 않고 표준계약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등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원청인 CJ 대한통운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제도 광주와 담양 등은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 32도, 구례 34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고요. 강한 햇볕에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더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되니까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광주 16도, 화순 1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내륙 지역은 오늘 낮 동안 대부분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7도, 곡성 33도, 보성 32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7도, 영암 32도, 강진 33도로 덥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3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모레까지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30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모레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